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상반기 내내 고개를 숙였던 주식시장이 이제는 기재개를 펴고 있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져라라는 말이 있듯이 이럴 때 투자 전략을 잘 점검해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살펴드리는 시간, 배트맨 내일 나의 종목은 오늘도 문을 활차게 열었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세 가지 방법 모두 열려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02-3153-1611번이나 1612번 두 가지 방법 모두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으로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2부에 이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철 파트너님 그리고 임상현 파트너님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민경철 파트너님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청자님 일단 오늘도 제가 상한가 두 종목을 잡아드렸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우리 한창바이오텍 저는 3연속 상한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이 7월 달에도 계속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도 오늘 제가 상한가를 두 종목을 좀 선정해 드렸는데 일단은 뭐 바닥에서 사거나 대지세 초입에서 사거나 둘 중에 하나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수익과 행복을 잘 챙겨가지고 자 이제 상한가도 잡고 소고기도 사 드시고 수익도 내시고 네 그리고 이제 민경철 파트너와 목욕탕은 시청자분들 갈 수 없지만 우리 많은 수익 내시면서 좀 행복한 8월 달 여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임상현 파트너님도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예, 최근 들어서 이제 7월 달 이후에 제가 이제 강세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줬고 또 8월 달도 마찬가지로 둘째 주 또는 셋째 주까지 강세 기조가 이제 계속이 되고 있고 또 아침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종목군들이 거의 그날 거의 당일날 급등하기도 하고 추세적 상승을 좀 하기도 하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오시면은 많은 종목군들, 우량한 종목군들을 선정하고 특히 바이오 쪽의 강세 종목군들 최근에 굉장히 출발을 하고 있는데 많은 정보 현재 도움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정말 진심을 가득 담아서 상담 도와주시는 두 파트너님이시죠. 지금 시장이 살아나는 것처럼 정말 힘차게 인사를 나눠주셨는데요. 이번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요. 종목에 대한 투자 솔루션 좀 든든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참여 방법 한 번 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럼 바로 또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고민 들어와 있을까요? 문자 상담 들어와 있네요. KC코트를 여쭤봐 주셨고요. 매수가는 9,350원에 비중은 12%라고 하십니다. KC코트렐이 9,3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은 4,500원에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에 비해서 거의 절반가량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KC코트렐
코트렐에 대한 고민 저희 민경철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우리 KC 코트렐 같은 경우는 뭐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뭐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 신재생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수혜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네. 자, 실질적인 뭐 실적의 증가가 폭발적으로 있었느냐에 대한 물음에 자, 실적 우리 좋아진 건 크게 없지만 우리 코로나 유동성 장세로 과거 주가 이제 2,500원짜리가 12,500원까지 좀 5배 정도 폭발한 좀 과거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쉽게도 좀 종목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자, 너무 시세가 나온 고가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추격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좀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자, 폭락한 바닥에서 우리 수능 만점 받아야 서울대 가죠. 우리 법대 가고 수능 만점 받아야 치과 의사 할까 성형의사 할까 뭐 아니면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검사 판사나 할까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에 KC 코트렐 기준으로 평단가가 몇 퍼센트 상위 몇 퍼센트로 낮게 만들었느냐 그게 이 주식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KT 코트렐 같은 경우는 아마도 우리 시청자님이 주주분들 상위 우리 줄을 나열했을 때 평단가 높은 순서대로 이제 거의 한 뭐 8등급, 9등급 정도 가격대에 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자, 이 주식이 나중에 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왔을 때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모두가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전고가를 뚫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지금 너무 평단가가 높으시고 이제 손실 구간도 반토막 정도 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추가 대응을 어디서 잘 해서 우리 평단가 낮은 순서대로의 퍼센트를 낮춰서 일정 수준 반등에 좀 덜어내는 전략을 취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첫 번째 매수하기 좋았던 구간은 자, 바닥에서의 과매도 구간이고요. 두 번째는 자, 이 바닥에서의 과매도 구간에서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추세 전환을 이룰 때, 자, 첫 번째 바닥이거나 두 번째 대시세 초입에서 공략을 해야 이제 평단가 낮은 순서대로 우리 상위권에 들 수가 있고 이 주식이 추가 시세가 나왔을 때 큰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평단가 이제 낮았던 우리 상위 주주분들의 평단가들을 고려했을 때 자,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과매도 구간에서의 저점이 3,700원입니다. 즉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자, 이제 기업 가치가 현재 기준으로 3,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이제 직전에 우리 한번 만들어진 폭락장에서 만들어진 이제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우리 10만 불짜리 저점 영역이 3,700원이기 때문에 손절가 3,600원, 3,700원 잡고 조정 시 저는 이제 4,000원 초반 가격대에서 평단가를 관리하셔서 낮춰가시고 그리고 나서 일정 수준의 기술적 반등 들어왔을 때 저는 동 종목을 7,000 정정하겠습니다. 자, 5,750원 구간을 1차 목표로 이제 추가 매수했던 비중 덜어내는 전략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식시장은 좀 냉정합니다. 시청자분 평단가가 이제 9,000원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자, 이 거래대금 터지면서 뜨겁게 올라가던 시점이 아니라 자, 거래대금 감소하면서 우하향 추세를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간 종목이고 이 바닥에서 자, 매기 유입이 아직까지 크게 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 전환의 신호가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주요한 매물 5,750원을 뚫어내야 우리 시청자님이 기대할 수 있는 6,000원 돌파, 7,000원 돌파 시도하는 우리 슈팅 자리를 만든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가를 5,750원으로 잡아드린 이유는 자, 동사의 1,760만 주의 주식수 중에서 자, 이제 상장된 주식수 우리 2021년도 7월 28일에 자, 460만 주 유상증자 참여한 자들의 평단가가 5,750원입니다. 자, 이 물량이 주가가 5,750원보다 높았을 때는 여기가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하겠죠. 하지만 자, 이 주요한 지지 구간을 이탈한 시점부터는 여기가 단기적인 저항, 매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이 4,000원 초반에 평단가를 낮춰서 우리 5,750원까지 왔을 때 과거에는 여기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여기가 단기 저항이다. 여기가 단기 목표가이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5,750원에서 바닥에 샀던 4,000원에 매수했던 물량들 5,750원에서 덜어내고 나머지 비중으로 여기서 거래대금이 터지는가. 여기서 거래대금이 막대하게 유입되면서 이슈를 붙이면서 이 직전 고가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체킹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750원에 도달했을 때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추가 문의해 주시면 그때 수급 체크해서 추가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매수가가 높으시기 때문에요. 이 유상증자 참여 가격인 5,750원 선을 1차 목표가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가로 대응 전략 필요하시면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더 추가적인 상세한 대응 전략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카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29,300원의 비중은 20%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K카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해주면서 4% 오른 21,200원에 마무리됐습니다. 기관은 11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매수가까지 좀 올라와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임상현 파트너님 께서는 또 어떻게 보실지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예. 그 K카나 뭐 기타 그 현재 자동차 매매 단지 이런 부분들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양상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중고차 자동차 매매 단지가 약간의 낡은 시설 뭐 이런 야외 이런 부분으로 많이 좀 치부되고 있는데 해외 시장의 트렌드는 전혀 다릅니다. 자동차 복합 문화 단지를 하면서 초현대식 시설을 가지고 여러 백화점 개념으로 좀 하면서 자동차에도 허브 역할을 하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이런 트렌드를 받아서 현재 지방이나 이제 뭐 수원 화성 이런 데 보면은 초현대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크게 지으면서 자동차 복합 문화 단지 그다음에 플랫폼을 추구하고 있다. 이게 자동차하고 자동차 그 현재 보험 그다음에 렌트 이런 쪽으로 계속 연결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에 어떤 그 전환이 됐을 때는 상당한 인프라를 갖춰주고 있죠. 그래서 대기업도 중고차 매매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마찰한 것도 있고 약간 6개월 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뛰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K카도 이제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최근에 또 전기차 트렌드와 함께 올라갈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높은 가격이 36,000원 정도 좀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항시 강조를 드리지만은 주가는 기본이 반토막에서 출발한다. 그게 맞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36,000원이면 저점이 얼마입니까? 18,000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8,000원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보이다가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났는데 한번 큰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점이죠. 고점에서 보면은 한번 일단 하락이 됐고요. 또 반등하고 2단 하락이 됐기 때문에 2단 하락에 대한 대칭들이 완벽하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 또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극적인 터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터닝을 했을 때 한번 매물 때문에 한번 크게 이제 급나가는 자리가 한번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대 양봉이 실현이 됐지만 윗골이 달고 2, 3일 또 빠지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추세 이탈은 아니고 또 매물 소화의 과정들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크게 이제 빠졌지만은 오늘 이제 상승사파를 다시 한번 구현이 됐던 그런 양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했던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대량거래 장대 양봉 또 상승사파가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출발의 개념인데 빠졌다가 이 시가를 지지를 해주면서 오늘 추세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매물 소화하고 다시 한번 2단 슈팅이 좀 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슈팅이 되면은 이 진폭의 종수배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종수배까지 올라가면은 대략적으로 추산을 하면은 약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29,300원이고 이제 비중 20%이기 때문에 약간 물타기를 조금만 하시고 한 5% 정도 하셔가지고 매수가에 한번 빠져나가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좋지만은 보통 한번 시세가 날 때는 3개월 날 것을 전체에 반영이 되면은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쉬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실적 분기를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오면은 한 달 상승을 다 반영했으면은 한 달 동안 못 가는 거고 또 중기 상승이 3개월 만약에 그 3개월 동안 상승한 것을 한 달에 반영했으면은 2달 동안 못 가는 겁니다. 다음 주기 올 때까지. 그러니까 다음 버스, 다음 수급, 다음 파동 올 때까지 절대로 못 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상한가를 갔다 하면은 상한가 한 것이 더 가는 경우 있지만 상한가 고점이 되는 경우인데 그런 한 달 상승 부분들을 하루에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카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시세 분출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면은 한 달 상승 내지 3개월 상승분을 거의 다 반영하는 어떤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만 원 목표가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만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보다 안전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후송이 갑자기 네.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아우, 그랬죠. 네, 무슨 이유인 줄 몰라가지고. 네, 후성 네. 오늘 매수가와 비중은 어느 정도 담으셨어요? 15%. 18,800원 정도. 18,800원에 15% 가지고 15%. 계시고요. 네. 네, 후성 오늘 13.6% 빠지면서 나는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16,1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아, 13.6%나 급락을 해서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후성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믿고 보는 후성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5월 네. 말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훨훨 잘 날았던 아유, 그럼요. 종목이잖아요. 네, 네, 몇 번 언제쯤- 했었어요. 언제쯤 담으셨어요? 그렇게 막 오래는 안 됐어요. 예. 아, 그렇게 오래는 안 되셨고요. 예, 예, 예. 네. 제가- 그래도 많이 어. 높은 가격에 매수하지 않으셔서 좀 다행인 나 것 깜짝 같습니다. 놀랐어요. 오늘 빠진 거 보고. 네, 그러니까요. 예. 제가 보니까 오늘 후성이 좀 후성 글로벌이 상장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이 네. 기업 가치가 중복으로 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아. 리스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후성에 네. 관한 보다 더 자세한 분석은 네. 저희 민경철 파트너님께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아, 예, 예. 네, 민경철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네, 일단 많이 네, 속상하실 네. 것 같은데 혹시 네. 제가 이거 수요일에 이 종목 상담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혹시 네. 수요일에 종목 상담 문의해 주셨던 분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처음 했습니다. 아, 네네. 제가 수요일에 종목 상담을 똑같은 종목을 요청하셨던 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 네. 주식을 길게 들고 갈 수 있냐 없냐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은 이 주식을 언제까지 먼저 보유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저는 싶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기간은 상관없으세요? 네네, 기간. 그러면은 일단은 2027년도까지 5년 정도 좀 중장기로 바라보는 전략을 저는 취하시는 거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동사가 아직까지는 실적이 좋아진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주가가 올라갔느냐? 앞으로 2차 전지 시대가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동사가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전해질에 대한 부분이 실적이 폭발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된 거고 지금 당장의 재무제표의 폭발적인 실적의 증가는 없습니다. 앞으로 언제 실적이 늘어나게 될 것인가? 자, 수요일 종목 상담 시간에 제가 다 공시 분석을 다 해드렸는데 자, 우리 신규 투자 공시를 보도록 하면은 자, 2차 전지 전해질 생산 시설에 대한 1,000억 원의 투자를 동사가 진행을 합니다. 자, 동사가 자기 자본이 3,000억 정도가 있어요. 2,800억 정도 있는데 자, 이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1,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막대한 자금을 신규 시설 투자에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1,000원도 아니고 1,0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미 사전조사, 시장조사 이런 거 다 끝내고 되겠다 하니까 1,000억을 투자한 거죠. 그렇죠, 네, 시청자님? 네. 근데 이 공장이 언제 지어지는지를 보니까 내년 9월이에요. 이게 내년 실적이 9월. 내년 9월. 그러면 실적이 당장 내년 9월까지는 공장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 1,000억을 가지고 지금 고금리 시대에 이자만 받아도 1,000억에 이자 3%만 받아도 얼마입니까 그거. 네, 근데 그런 거 다 투자를 진행해가지고 이 이자 수익이나 다른 쪽으로 투자 안 하고 신규 공장을 짓는데 우리 내년 9월까지 1,000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0억을 투자해서 이 공장을 지으면 뭐가 올라갈까요? 생산량이 올라가고 네. 생산 캐파가 늘어나고 그러면 그때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가가 올라간 거지 이게 실제 수성이라는 기업이
네, 기대감만으로 저는 올라간 구간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제가 수요일에 드렸고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에 강력하게 이야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손절가 18,000원, 17,000원 이탈하면 여기서 비중 조절해야 된다. 우리 17,000원, 18,000원 여기 이탈하면은 비중 조절했다가 어디서 다시 잡아야 되느냐 이거를 제가 자, 14,800원 그리고 15,500원. 자, 여기까지 빠졌을 때 여기서 손절했던 물량들, 비중 조절했던 물량들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춘 다음에 다시 19,000원, 2만 원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분할 매도 의견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18,000원대까지 올라올까요? 18,000원이요? 네, 저는 길게 보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8,000원, 19,000원, 2만 원 구간이 매물 구간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직전에 한계점을 뚫어낸 구간의 시작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14,8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과거에는 저항이었잖아요. 2021년도 9월달 전에는 여기가 한계점이에요. 돌파 못하는. 근데 이 한계를 뚫어냈기 때문에 이 14,800원이 앞으로의 중요한 지지 구간이 되고요. 여기 누군가가 돈을 써서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는데 자, 이들은 평단가가 14,800원보다 낮을까요? 높을까요? 시청자님. 이 9월 6일 이후에 매수한 사람들. 높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높겠죠. 네, 그럼 돈을 써서 주가를 올렸는데 여기를 14,800원을 이탈한다라는 거는 그들이 왜 돈을 써서 주가를 올렸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들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저항이었던 거를 돈 써서 뚫어냈다면 이거를 뚫어낸 사람들은 이 가격을 지지해줘야 그들도 손실 전환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이 14,800원이 이 주식의 현재 시점 기준으로 기술적으로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한계점을 그 다음에 최근에 돌파했던 구간이 또 이제 2만 원, 2만 1,000원 구간입니다. 자, 여기 구간 돈 써서 주가 끌어올렸는데 이 2만 원, 2만 1,000원을 이탈했다라는 거는 자, 이거 들어올렸던 주체들이 여기 27,000원, 28,000원 여기 횡보시키면서 고가의 물량을 정리하고 턴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를 뚫어내면서 시세 분출하고 고점에 물량을 장대양분 뽑아내면서 거래량 실리면서 물량의 이탈이 있었는데 뭐 우리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세력 이탈, 고가 차익 실현이 좀 떨어진 부분인데 자, 2만 원, 2만 1,000원 여기를 이탈한 시점부터는 여기가 지지 구간이 아니라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2만 원, 2만 1,000원 돌파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매도 의견을 우리 수요일에 전해드렸는데 자, 우리 2만 원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손절가 18,000원, 17,000원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자, 이틀 지난 시점인데 제가 18,000원, 17,000원 이탈하면은 비중 조절을 했다가 15,500원, 16,000 정정하겠습니다. 14,800원, 15,500원에서 추가 매수 진행해서 평단가 낮추시는 걸 권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손절 대응하셨던 분들, 수요일 날 방송 보셨던 분들은 정리된 비중 다시 사야 되는 구간이고 시청자님 혹시 추가 매수하실 여력은 좀 있으신가요? 추가 매수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유가 좀 있으세요? 현금적인 비중이? 예. 네, 그러면은 이제 14,800원, 15,500원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 고려하시고 13,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18,000원, 19,000원, 2만 원까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적 반등 노려보는 전략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근거에 대해서 하나만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가 1,000억이라는 돈을 다른 쪽에서 투자를 받았어요. 공장 짓는 거를 회사 돈으로 안 짓고 여기 있는 자, 에쿼티, 여기 투자조합, 투자회사 이런 쪽에서 1,000억 원의 자금을 조달받았습니다. 자, 이 1,000억 원 투자한 사람들은 앞으로 5년 뒤에 이 전해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시장이 성장해 나감에 따른 후성의 그런 1,000억의 자금을 베팅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들이 얼마에 1,000억을 투자했는 거 보니까 자, 시청자님 잘 보이게 좀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들이 행사가액이 17,000원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1,000억 원 투자한 자들의 평단가가 17,000원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주가가 17,000원보다 빠져 있죠. 네. 그러면 1,000억 원 큰 손들도 지금 물려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단가 관리해서 17,000원, 18,000원, 19,000원, 2만 원 단기 대응하시면 좋고요. 자, 이들의 물량 표면 이자율이 0%입니다. 1,000억을 넣었는데 그 이자율이 0%라는 거는 주식으로 결국에는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만기일이 26년 7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자, 26년 7월 29일 전에는 1,000억 원
사주들, 우리 큰손들 17,000원 위로 주가를 끌어올려야 이들의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자, 우리 사주들 평단보다 낮은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로 접근하시고 사주들 평단 17,000원, 18,000원, 19,000원, 2만 원에서는 차익 관점으로 단기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길게는 이 2026년까지 좀 길게 뭐 보유하셔도 되는데 있더라고요. 네, 길게 보유하셔도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네, 17,000, 18,000, 19,000, 2만 원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아까도 단기로. 네, 단기로.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내년 9월에 돼야 공장이 완공되잖아요, 네, 신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참고하면은 굳이 이거를 내가 1년, 2년, 3년 기다릴 이유가 사실 저는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님 이게 잘 추가 대응하셔서 평단가 낮추시고 올라오면 덜어내는 전략 좀 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수요일에 후성 종목 상담 도와주셨던 민경철 파트너님이 다시 한 번 더 이 그때 분석을 복귀하시면서 꼼꼼하게 또 상담을 도와주셨습니다. 다행히도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또 기분 좋은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인사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실까요? GC셀이요. GC셀이요.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2만 원이요. 12만 원에 비중 얼마나 싣고 계실까요? 20%요. 20% 가지고 계시고요. 네. GC셀, 그래도 오늘 8%나 급등을 해줬네요. 네네. 네, 다행입니다. 최근에 네. 보니까 또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0% 넘게 또 많이 올랐다라는 좋은 뉴스도 있는데요. 그런데 네. 이제 매수가가 좀 12만 원으로 높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네네.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네. 네. 이게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가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지. 네. 네. GC셀 들어가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1년 정도요. 예, 1년 정도 가지고 계셔서 이제는 좀 많이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편되기 전에 빅사이클 시간에 임상현 파트너님께서 또 이 면역 항암제가 앞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제약 바이오 섹터 굉장히 잘 봐주시는 임상현 파트너님께 바로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GC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면역 항암제 관련된 부분들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CLT 기술에 관련된 부분도 해당이 되고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치료제 관련된 모든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그룹이 막강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로 CLT 기술로 굉장히 큰 시세를 냈던 종목이 딱 하나 있죠.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는 그 이면적인 내용을 보면은 CLT 기술을 가지고 간암에서 완전 관해를 했다는 기록. 물론 이면적으로 잘못 알고 있기는 이거 그 동물암이 아니냐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 이면적인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그러면은 이 박셀바이오 그 기술을 박셀바이오 하나만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대부분 또는 웬만한 기업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GC셀뿐만 아니라 박셀바이오도 가지고 있고요. HK이노엔도 가지고 있고 웬만한 뭐 줄기세포 기업,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파이프라인의 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든든한 뒷배인 녹십자 그룹이 굉장히 많이 어떤 그 튼튼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GC셀도 하나의 더 큰 어떤 상승들이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크게 이제 상승을 주도했던 부분들이 이제 S큐브가 현재 기술 수출 때문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하나 둘 서서히 이런 관련된 업종들이 올라줄 거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가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2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선에서 보면은 급등하기 전에는 6만 원입니다. 이게 급등하기 전인 가격을 보면은 반토막 난 상태에서 계속 세로와 네로와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상황이었지만은 최근에 또 며칠간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하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인데 과연 얼마만큼 이제 상승을 해줄 것이냐 약간의 이제 중기 성향을 가지고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상승하면은 더블씩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보면은 100%가 10만 원 정도에 좀 해당이 됩니다. 10만 원 정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만 원 가격이 다른 종목은 뭐 38%, 61.8% 잡는데 왜 제약 바이오주는 100% 잡느냐? 약간 올라갈 때도 2배수, 4배수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반토막, 사분할 토막이 나는 그런 약간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이래서 바이오 투자하는구나 이렇게 하지만은 내려갈 때는 이래서 바이오 투자를 안 하는구나, 우량주를 안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간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물타기를 좀 하시고 물타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춰야 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차트적으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삼각 수렴령이죠. 현재 삼각 수렴령의 흐름을 추세 이탈이 되는 것이 하나의 층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약간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거의 이 부분이 거의 매집의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슈팅이 돼서 2단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한 번은 좀 나와줄 거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의 10만 원 가까이는 한 번 올라와 줄 확률이 많다. 그리고 기업 내용은 박셀바이오와 동급이다. 다만 박셀바이오는 파이프라인이나 뭐 이런 임상 데이터가 좋아서 이렇게 10조까지 갔던 네임밸류가 있는데 GCL도 똑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다만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아직 시세 발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많은데 한번 마디 매매는 10만 원에 한번 끊어주는 전략들 필요해 보입니다. 네, 10만 원 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짚어드렸으니까요. 오늘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좀 큰 도움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SD 바이오 센서 여쭤봐 주셨고요. 47,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담고 계신다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오늘은 좀 바이오주에 벼뜨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GC셀도 8%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SD 바이오 센서 3% 오르면서 42,2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체외 진단 기업이죠. 외국인이 많이 담아준 모습 이고요. 지금 SD 바이오 센서도 상반기에만 2조 원이 넘는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저희 민경철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거 문자인가요? 문자 상담입니다. 일단 네. 뭐 인사만 저 혼자 네, 드리도록 반갑죠. 하겠습니다. 예. 자, 또 SD 바이오 센서는 우리 시청자분이 오전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네. 39,800원이 아니라 예. 39,750원 홈쇼핑 가격이 아니라 이 가격 밑으로는 적극적으로 바닥에서 매집을 해 나가도 좋다라고 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이 회사의 공모가 당시의 가격이 52,000원이었습니다. 자, 과거에 52,000원 구간을 제가 선으로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 직후에 이제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68,000원까지 이제 공모가 대비 30% 올라갔다가 자, 신규 상장 이후의 차트를 보시면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과매도 구간에서의 저점과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자, 2중 바닥, 3중 바닥을 다지고 나서 자, 이 고가를 거리대금 수반하면서 뚫어내고 이 저항을 지지로 바꾸고 난 다음에야 이 직전의 고가를 수급 붙이면서 과거에 8만 원까지 좀 4만 원에서 100% 시세를 좀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자, 이 과정에서 한번 우리 작년에 이제 저와 함께 하셨던 시청자분들에게 수익을 한번 내드렸던 종목이고 수십 % 이상의 상승을 노려봤던 종목이고 지금은 자, 8만 원 고가에서 자, 최근에 이제 35,000원까지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5%의 가격 조정을 거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주식을 최고가 8만 원에 잡지 않은 거는 굉장히 다행이다. 하지만 지금 이 주식이 과매도 구간일 때 싸게 박앤세일 할 때 우리 바닥에서 잡은 게 아니라 우리 저가 35,000원, 36,000원 대비해서 우리 48,000원 정도까지 뭐 단기적으로 시세가 30-40% 정도가 나왔을 때 자, 여기서 조금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출구 전략을 세워드리는 전략은 자, 전 저점인 35,000원, 33,000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자, 이 주식은 39,750원 밑으로 조정 시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가지고 2중 바닥, 3중 바닥 다질 때 평단가 관리하시고 다시 반등하는 과정에서 1차 목표가 우리 47,000원, 48,000원, 49,000원 이
추세 상단, 이 박스권 구간이죠. 자, 제가 지금 펜이 없어가지고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지금의 구간이 일봉상 어디가 저점이냐, 저점 선을 그어보면은, 자, 여기 33,000원, 그리고 38,000원, 여기가 일봉상 추세 하단이 되겠고요. 자, 선을 그어보면은, 자, 이 일봉상 추세 상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39,000원, 49,000원, 5만 원 정도 되다가 이번에는 자, 한 48,000원 정도 선에서 조정을 받았고, 자, 앞으로에서는 추세 상단이 47,000원 정도까지 좀 낮아지게 된다라는 관점에서 평단가 낮추시고 1배수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추시고 47,000원까지 올라오면 추가 매수했던 비중 덜어내고, 그리고 평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수익권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우리 8월달 신규 확진자 증가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과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SD바이오 센서가 2분기 실적 잠정치를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 발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정 실적보다 더 잘 나오냐 안 나오냐 월요일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잠정 실적 한번 체크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8월 8일 월요일에 오후 4시경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동사가 이제 기관 투자자와 이제 국내 투자자들 대상으로 해서 기업 IR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우리 회사 돈 잘 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 IR을 개최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8월 3일에 나오게 된 우리 실적 공시를 보면은 자, 2분기 이제 SD바이오 센서는 미국보다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진단키트를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편의점 가서 진단키트 주세요 하면은 SD바이오 센서 진단키트를 아마 받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자, 제가 아까 이제 그 전에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은 엑세스바이오 종목이었는데 네. 개당 미국에서 소매가가 3만 원에 팔린다. 근데 우리 SD바이오 센서는 소매가 개당 한 5천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어서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엑세스바이오의 더 큰 움직임이 예상되나 우리 SD바이오 센서도 우리 신규 확진자 4월달, 5월달, 6월달 줄어들었다가 그리고 이제 7월 달부터 지금 8월 달까지 10만 명대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죠. 자, 그 관점에서 3분기 실적도 좋아질 건데 2분기 좀 부진할 걸로 예상됐던 실적이 2분기 잠정 실적 8천억에 영업이익 3,500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매출액 2조 1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약 9,600억 정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3분기 실적 잘 나오고 4분기 다시 한번 코로나 재유행 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 실적 이제 기반한 종목으로 기술적 반등 가능성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의 구간은 상장 이래 최저점까지 조정을 받고 이중바닥 구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자, 과거로 따지면 저는 이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과거 공모가 이후에 저점 다지고 여기 저점 깨지 않는 선에서 자세하게 면밀하게 보시면 자, 분봉상 일봉상 저점을 깨지 않고 이 저점을 조금씩 높여나가고 있는 부분들, 즉 우리 첫 번째 저점에서 매수 못하신 분들은 이중바닥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공략 못하신 분들은 3중바닥에서 신규 매수나 평단가 낮추는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것처럼 자, 지금의 구간도 상장일의 최저가 부근 깨지 않는 선, 즉 35,000원, 33,000원 안 깰 경우에는 자, 이 직전의 저점까지 조정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점이 높아지는 우리 짝꿍대기 쌍바닥이라고 합니다. 저점이 직전의 저점보다 높아지는 구간은 자, 조정식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추가 대응 하셔가지고 목표가 1차 47,000원 영역대에서 수익 내면서 엑시트 구도 잡아보는 형태로 추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D 바이오 센서 이제 39,750원에 적극 매수 말씀해 주셨던 또 민경철 파트너님의 추천 종목이었는데요. 이 방송을 잘 챙겨 보신 분들이라면 또 수익권에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밤 9시까지 닷새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올해 상반기에만 SD 바이오 센서는 2조 원이 넘는 역대급 이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국내 바이오업계 최초로 또 연매출 3조 원을 목전에 뒀다고 하니까요. 오늘 대응 전략을 잘 챙기셔서 앞으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MP 종목 여쭤봐 주셨고요. 9,320원에 비중은 15%라고 하시네요. 네, MP 메타버스 관련주죠. 작년 말만 하더라도 메타버스 그리고 또 NFT와 엮이기만 하면은 초급등을 했다가 올해 들어서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이제 9,420원에 매수를 하셨고 오늘은 이제 8,32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MP에 대한 대응 전략 임상현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메타버스 쪽은 현재 최근에 이제 시세를 크게 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솔루션 쪽입니다. 특수 효과를 만드는 업체에 대한 해당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특수 효과나 이런 만드는 업체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잠식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현재 그 뮤직 스튜디오,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이런 특수효과 만드는 기업, 그다음에 광고 어떤 컨텐츠 기업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올라주는데 결국은 메타버스의 핵심은 뭐냐면은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고 메타버스에 대한 플랫폼을 가진 업체가 진정한 승자이고 이걸 만드는 업체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퍼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와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MP 같은 경우는 뮤직 스튜디오가 최대 지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뮤직 스튜디오도 단순히 광고 만드는 업체 이런 어떤 하청 기능을 떠나서 나름대로 문어발식 확장들을 하고 있고 또 이의 관점에서 MP를 인수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광고 제작 툴 업체에서 떠나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 그다음에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합종 연행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는 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P도 나름대로는 기술적 반전이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장세가 더 대부분 바닥이고 종목도 대부분 바닥이라고 봅니다. 근데 바닥을 볼 수 있는 기술적 분석의 특이한 특징들이 뭐냐면은 2단 대칭의 완성의 파동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거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은 일반 차트가 아니라 로그 차트입니다. 로그 차트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데 진폭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착시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하단선에 이제 걸리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락 추세에서는 이런 그 현재 하락 채널을 그리는 등각 추세선에 걸리게 돼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추세 반전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냐면은 고점에서만 현재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서만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여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튄 다음에 다시 한번 거꾸로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작 툴 솔루션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올라가겠지만은 과거처럼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기업이나 이런 회원 모집하는 그런 어떤 기능이지 제작 툴로서의 어떤 도구는 굉장히 한계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실제 매출액도 뭐 200억, 300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 상단이 10,000원 정도에 좀 잡혀 있죠. 그래서 매수가에서는 9,400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10,000원 정도 되면은 좀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5% 정도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춰서 최근에 메타버스 바람들이 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상승했다가 행보했다가 다시 한번 2단 상승하고 1단 조정이 부딪히면은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 상승의 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10,000원에 마디 매매 또는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10,000원 선에서 종목 교체를 하는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십니다. 밤늦게 도움될. 아유, 따뜻한 말씀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실까요? 네오 이문택이요. 네오 이문택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6,800원 20%입니다. 6,800원에 비중 20%시고요. 네오 이문택, 그래도 오늘 바이오주들이 또 강해서 다행히 4%가량 올라서 5,16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네.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이게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네. 말씀대로 제약바이오가 올라오잖아요. 예. 그래서 목표가까지 갈 수 있나 예를 들어 1차, 2차 목표가하고 또 네. 혹시 추가 매수 가능한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혹시 생각하신 목표 가격선이 있으세요?
뭐 매수가 북으로 오면 좋고 한 8,000원 좀 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안 와도 네. 수익을 봐도 좋고 안 그러면 손실이라도 예. 정리를 해야 되면은 북을해서 정리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네. 네오 이문택에 대한 또 현명한 투자 솔루션 저희 민경철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십니다. 네네,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가 다행히 그렇게 엄청 높은 구간은 아니라서 자, 이게 뭐 그런가요? 어느 정도 이제 이 회사가 임상에 대한 그런 부푼 그런 기대감을 높이는 구간에서는 좀 익절로 좀 청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좀 뿜뿜 네.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첫 네네. 번째로 이 회사가 이제 신규 상장될 때 공모가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은 자 7,500원이었습니다. 신규 상장됐을 때 공모가. 공모가가 7,500원인데 지금은 공모가를 하회하는 구간이고요. 시청자님이 네네. 그래도 네, 공모가보다는 더 낮게 잡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그리고 공모가까지 올라오는 이 6커브 반등 구간에서의 청산을 목표로 추가 대응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1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면역 항암제 관련된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우리 코로나 이후에 전방위적으로 조정받으면서 지금 우리 6월달 폭락장에서 3,600원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가격 조정 끝났다. 상장일의 최저점 그리고 공모가보다 더 수십 % 급락한 구간까지의 가격 조정이 있었고요. 자, 이날 캔들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3일 수요일 자 지지난주죠. 3주 전 수요일에 자, 이 주식에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이 회사가 자, 거래량 없이 빠지기만 했어요. 그죠? 그동안 뭐 네네. 매일매일 빠지기만 하고 재미없다가 자, 이 네. 3주 전 수요일을 기점으로 이 회사에 무언가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네. 구간은 자, 이 캔들의 시가와 종가를 우리 시청자님이 좀 변곡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5,100원 그리고 4,250원 구간 메모를 두시고 4,25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자, 이때 매집이 들어온 주체들이 평단가 4,200원보다는 높다라는 걸 체크하셔가지고 4,200원 손절 잡고 자 5,100원을 뚫어내면 저는 위로 상방이 우리 좀 크게 열려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 대략적인 목표가는 저는 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000원 구간이 과거에 어떤 구간이었냐면 지지 구간인데 여기를 깼기 때문에 이 지지가 단기적인 저항으로 자리를 하게 된다. 즉 목표가 6,000원 1차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목표가를 뚫어냈을 때 2차 목표가 저는 6,500원 단기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000원, 6,500원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 어느 정도 유리한 가격선에서 비중 조절하시는 전략 좀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이 회사가 5,100원을 바로 뚫어내고 올라가면은 시청자님 평단가 낮출 기회가 없는데 자, 만약에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처럼 4,700원까지 조정받는다 하면은 4,200원 손절 잡고 평단가 낮추셔가지고 6,000원, 6,500원까지 올라오면 본전권, 약수익권으로 좀 청산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오 이뮤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현재 임상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이 한 1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 임상 언제 발표되느냐에 대한 부분들 자, 연구 시작일이 17년도부터 자, 2021년도에 연구 시작해가지고 지금 임상 이제 1상, 2상 진행 중인 이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최종 임상에 성공했다. 우리 면역 항암 관련해서 우리 그동안 개발하지 못했던 신약을 개발했다는 아니지만 개발을 도전 중에 있는데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임상 결과 발표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여러분 그 시청자님이 추적하셔가지고 이러한 임상 결과가 언제 발표되는지를 체크하셔가지고 이 임상 결과가 예를 들어서 12월에 발표가 된다 하면은 12월 전까지만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시세를 노려보면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하반기에 이제 항암제 관련된 학회나 이런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 네오 이뮤텍이 그런 쪽에서 논문이나 중간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일정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서 우리 시간 관계상 이제 방송이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4,200원 손절 잡고 평단가 관리하셔가지고 목표가 6,000원, 6,500원 단기 대응하시는 전략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일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시간 관계상 노랑톡에서 추가 문의 주시면 제가 장중에 시간 여유 있을 때 좀 보고 추가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러시면 죄송한데 빨리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항대 제일 강한 저항대가 6,000원인가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일 강한 저항대가 6,000원인가요? 네,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가 6,000원이고요. 여기를 아. 뚫어내야 그 다음에 6,500원까지 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추가 매수를 통해서 6,000원에서 6,500원 선에서 매도하자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요. 노란톡은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또는 임상현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대응 전략 든든하게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이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저희가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리겠고요. 이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